2023년 3월 바닷바람이 차가운 이른 봄 오후 박선우는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바다책방이라는 낡은 간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52세의 그녀에게 지난 3년은 끝없는 절망의 연속이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자 선우가 20년간 운영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솔레미오는 직격탄을 맞았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배달로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남편 민호와 함께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2021년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겨울, 민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58세의 이른 죽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선우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가게를 살리려고 은밀히 받은 대출금이 2억 원이 넘었고 생명보험도 해지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두 자녀는 각자의 생활에 바빠 홀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다. 선우는 마지막 남은 적금으로 이 바닷가 마을의 낡은 원룸을 얻었다. 월세 30만 원,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렴함이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50대 중반의 나이 요식업에만 한정된 경력, 그리고 복잡한 개인사 때문에 받아줄 곳을 찾기 어려웠다. 며칠째 허탕을 치던 중 마을 슈퍼마켓 게시판에서 본 구인 광고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바다 책방 아르바이트생 구함. 시급 9,620원. 나이 무관, 성실한 분.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다 쪽으로 난 큰 창문, 천장까지 닿는 오래된 책장들, 먼지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서점 깊숙한 곳에서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있는 한 남자. 일자리 때문에 오셨나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73세 정도로 보이는 김도연이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회색 머리, 하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네, 게시판에서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경력이 있으신가요? 서점은 처음이지만 음식점을 오래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선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월 160만 원 정도. 하루 8시간, 주 6일. 괜찮으시겠어요? 선우에게는 충분했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선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첫 한 달은 적응 기간이었다. 도연은 말수가 극도로 적었고 업무 지시도 간단 명료했다. 선우는 주로 책 정리, 계산대 관리, 청소 등의 일을 맡았다.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선우에게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점차 선우는 도연의 일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가 1시간 후 돌아왔다. 아침은 거의 굶고 점심도 간단한 빵 하나로 때웠다. 저녁에는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과거였다. 서점 한쪽 벽에 진열된 책들을 보니 도연이 한때 유명한 여행 작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 끝에서 만난 사람들, 길 위의 철학, 혼자 떠나는 여행 등 베스트셀러들이 즐비했다. 이 책들 모두 사장님이 쓰신 건가요? 한 달이 지나서야 선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래전 일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선우는 점차 도연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자주 현기증을 호소했고 책상 서랍에는 각종 만성질환 약들이 가득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은 결과였다.
어느 날 선우는 작은 결심을 했다. 아침에 집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온 것이다. 사장님, 제가 샌드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 왔는데 함께 드시겠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마워하며 받아들였다. 20년간 요리해온 선우의 솜씨로 만든 샌드위치는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맛있네요. 도연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그날 이후 선우는 가끔씩 음식을 나눠 먹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도연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연이었다. 선우 씨는 왜 이 동네까지 내려오시게 됐나요? 서울에서 식당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선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힘드셨겠어요. 사장님은 왜 여행을 그만두시고 여기서 서점을 하시게 됐나요? 도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원래 신문사 기자였어요. 30년간 사회부에서 일했죠. 50세가 되던 해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고 운 좋게 책도 내게 됐고.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여행에 빠져 사는 동안 정작 소중한 걸 놓쳤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죠. 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아이들은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한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선우는 도연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 것 같았다. 성공한 여행작가의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 그래서 여기 오신 건가요? 아내와 처음 만난 곳이 이 마을이에요. 대학생 때 여행 와서 우연히 만났죠. 서점도. 아내가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제야 선우는 이해했다. 이 서점이 도연에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공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선우는 처음으로 도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털어놓았다. 저도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가게 일에만 빠져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랐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눈물이 흘렸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다. 마지막 날에도 가게 정리하자는 남편한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어요.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건 선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세심했다면, 남편의 스트레스를 덜어줬다면,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비슷한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다. 선우는 매일 아침 도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려주었고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었다. 도연도 서점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여행 이야기, 책에 대한 생각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서점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선우의 제안으로 작은 차 코너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커피와 차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도 조금씩 늘었다. 도연도 변화했다. 5년간 중단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행기가 아닌 일상에 대한 에세이였다. 어떤 글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을 이야기, 서점 이야기요. 저도 나오나요? 도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나와요. 선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이 남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소중해졌다. 2023년 겨울 두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도연이 갑작스러운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선우가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환자분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식사도 불규칙하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우는 자연스럽게 도연의 건강 관리를 맡았다.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당뇨 환자용 식단을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다. 선우 씨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저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도연을 돌보는 일을 통해 조금씩 해소되고 있었다. 그 겨울을 함께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 2024년 봄,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선우 씨, 혹시 저와 함께 이 서점을 공동으로 운영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법적으로도 공동 소유자로 말이에요. 제 건강이 언제 또 악화될지 모르니까. 서점이 문을 닫으면 선우 씨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선우는 놀랐다. 도연이 자신의 미래까지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은 필요 없어요. 그동안 선우 씨가 해주신 일들로 충분히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바다책방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다. 여름이 되면서 서점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선우가 만드는 수제차와 간단한 디저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다. 도연의 새 에세이 바다 앞 작은 서점 이야기도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서점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선우 씨, 네, 고마워요. 선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혼자 쓸쓸히 죽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말이에요. 선우 씨가 와서 이 서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도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고,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선우의 가슴이 뛰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늙은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4년 가을, 도연의 건강이 다시 악화된 것이다. 이번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였다.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 3회 계속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관리를 잘하시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이 선우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이런 짐만 지워드리게 되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선우 씨, 혹시 저와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선우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은 시간을 선우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선우는 한참 고민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녀들의 반대 등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박선우 씨가 김도현 씨와 결혼한다던데?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는데. 돈 때문 아니야? 선우는 이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더 큰 충격은 자녀들의 반응이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준호야, 그분이 아프셔서.
아프면 가족들이 돌보지 왜 엄마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나이 생각해요. 73세 할아버지와 결혼이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의 반대에 선우는 많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도연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투석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도연 씨, 결혼해요. 정말요? 네. 남은 시간 함께하고 싶어요. 2024년 겨울,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서점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파티를 열었다. 자녀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신혼생활은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서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선우가 만든 건강식을 함께 먹었다. 도연의 투석날에는 선우가 병원까지 함께 따라갔다. 하지만 2025년 들어 도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투석 효과도 예전 같지 않았고 여러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마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선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도연 앞에서는 절대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여행 가요. 어느 날 선우가 제안했다. 제주도로 가요. 도연 씨가 아내분과 신혼여행 갔던 곳. 휠체어를 끌고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도연은 말했다. 40년 전 아내와 여기서 약속했어요. 늙으면 다시 와서 살자고. 지금 와서 그 약속 지키신 거네요. 저와 함께. 여행에서 돌아온 후 도연은 마지막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선우에게 고마웠던 사랑에 대하여였다. 그해 5월, 도연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고마웠어요, 선우 씨.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도연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에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 도연의 독자들,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자녀들까지. 어머니, 죄송해요. 도연의 큰아들 민석이 선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제야 자녀들도 두 사람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우는 혼자 남겨졌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2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서점은 계속 운영했다. 도연의 유작 선우에게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점을 찾아왔다. 사모님,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찾아온 중년 여성의 물음에 선우는 답했다.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가능해요. 이제 선우는 서점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매일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선우는 도연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다.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선우와 김도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있을까요?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며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불확실한 미래조차 함께하려 했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변의 편견과 자녀들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선택한 두 사람의 용기도 감동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도연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의 삶은 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마지막까지 행복했으니까요. 선우 역시 또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돌봤으니까요. 이제 선우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상황이 장벽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늦은 사랑이라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선우와 도연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상처까지도 포함해서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